진정한 재해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체리씨입니다. 우선 제가 첫 영상에서 어떤 이유로든 매달리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달림이나 붙잡아서 재회가 가능한 경우는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소한 말다툼이나 우리의 큰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자존심이 발동해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이별을 말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평소에 어떤 문제도 없이 사이가 좋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붙잡고 재회했을 때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계 회복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주제는 나중에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재회 확률이 높은 경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최소 5개월 이상 장기간 연애를 했던 커플입니다. 그만큼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대의 기억을 지워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단기간 연애를 했다고 해도 자주 만나고 추억들이 많다면 쉽게 우리를 잊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연애 초기 상대방이 우리를 많이 좋아했던 경우입니다. 기억을 잘 되짚어 보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매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나빴던 기억들도 서서히 미화되고 좋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에 대한 좋은 감정만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헤어지고 매달리거나 찌질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헤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만큼 상대에게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집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친구로 지내자거나 좋은 사이로 지내자고 했을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이가 어떻게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미련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안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애매한 관계는 우리가 끊어주는 게 많습니다. 친구로 지내면서 우리가 미련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일수록 상대방이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끊기가 어려우시더라도 미련이 남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주 다투고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던 커플이라면 오히려 다시 만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주 싸우면서 서로의 가치에 대한 방어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별 후 신뢰를 높이는 행동을 보여주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재회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상황적인 문제로 헤어졌을 경우입니다. 취업, 학업, 경제적 어려움, 유학, 군대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서야 상대는 우리의 가치와 신뢰를 다시 평가하게 되고 우리는 그 상황적인 문제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만 하면 충분히 관계는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군대 전역 후에 예전에 저를 버렸던 여자에게 복수를 자, 이번 영상에서는 헤어진 커플이 다시 만날 확률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재회 확률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 3주 이상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먼저 후폭풍을 느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NS나 카톡 프사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만 보고 소설 쓰며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가 소설을 쓰게 만들어 버려야죠. 항상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재해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체리씨였습니다.